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1일 정부가 제시한 2023 경제정책 방향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부분으로 나누어지고요. 저희는 이 4부분 안에서 거시경제 안정관리 중에 여기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한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보시면 최대한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시킨다고 했는데 이틀 전에 정책 발표하자마자 사실 반가워서 제 블로그에 짧게나마 내용을 올려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한 채를 살 때는 취득세를 1%에서 3%를 내거든요. 집값에 따라서. 그런데 한 채가 있는데 또 한 채를 사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그러면 8%의 취득세를 냈었거든요. 그리고 세 채를 사면 12%.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는 취득세 중과세라고, 취득세 폭탄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도를 완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2주택, 두 번째 주택을 살 때까지는 중과세 없이 기본 세율로 적용을 할 거고 1%에서 3%. 자, 그러면 세 번째 주택부터는 반을 깎아줄게. 50%. 그러면 8%에서 4%만 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주택을 살 때는 12%에서 반 깎아서 6%만 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시 또 다주택자 되라는 얘기 같아요. 그쵸? 그 다음 거 보시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한다고 돼요. 양도세 중과 배제. 자, 양도세. 집을 팔 때는 또 양도세를 내죠. 6%에서 45%를 내는데요. 집값에 따라서요? 아니요. 취득세와는 다릅니다. 과세 표준에 따라서 내는데 그 과세 표준은 구하는 방식이 따로 있고요. 자,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팔 때 기본 세율 더하기 주택이 2개면 20%를 더 내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를 기본 세율에 더해서 지방세까지 다 더하면요. 사실 82.5%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잠시 동안 23년도 5월 9일까지 중과세 적용을 안 시킬 테니까 이때 얼른 팔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다시 연장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24년 5월까지. 그래서 이때까지 팔면 기본 세율만 받을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분양권 등 단기 양도세율 20년 이전 수준 환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좀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집을 산 지 1년이 안 됐어요. 근데 벌써 팔아? 야, 지금 팔아도 많이 남나 보다. 야, 너 투기냐? 이러면서 1년 안에 팔 때는 양도세 70% 내라고 했거든요. 지금 입주권, 분양권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즉 1년 이내에 보유주택, 입주권, 분양권 포함해서 매각할 때 양도세 70%를 내 했던 거를 옛날 방식 그대로 기본 세율만 내라고 해주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자, 그 다음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규제 해제한다. LTV 상한 30%까지 적용된다고 했는데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주택담보를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해부터는 허용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주택담보 대출 비율 30%까지 가능한데 만약에 민간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30%보다 더 해주겠다고 하니까 뒤에 다시 한번 그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할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주택 공급 기반 위축 방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1월 중 시행. 지금 1월에 시행하겠다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1월에 발표할 것들이 꽤 있나 봅니다. 그동안 안전진단의 그 기준이 좀 까다로워서 재건축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요. 그게 뭔가 바뀔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는 거죠. 다른 것들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실수요자 대상 규제 개선. 시장 상황을 종합 감안해서 규제 지역 추가 해제 추진을 하겠다. 네.
얼마 전에 11월에 서울과 경기도 성남,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하고 경기도 전 지역 규제 지역에서 해제를 했더랬습니다. 이제 그 해제를 했었는데 약간 추가로 좀 더 해제해줄게 라는 얘기거든요. 어느 지역이 해제가 될지는 아마도 서울 될까요? 의견이 분분한데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과도한 실거주. 실거주 문제입니다. 전매 제한 규제를 5년 전에 합리적 수준, 5년 전이요? 5년 전이면 2017년도죠. 그때 기준으로 돌아가자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다시 언급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1월에 폭탄처럼 막 떨어질 것 같아요. 무슨 얘기들이. 자, 생활안정,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저 주변에도 일어났던 일이라서 전세를 줬는데 다주택자예요. 전세 줬는데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왔잖아요. 전세입자가. 근데 금리가 하늘을 찌르니까 부담스러워서 퇴거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규 세입자는 안 구해져요. 날짜가 돼서 보증금은 반환해줘야 되는데 보유주택 2개였는데 그 2개 다 근저당 설정된 건 없어요. 근데 신용대출 조금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DSR에 걸린 거죠. 결국에 대출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이금융권이랑 사채랑 써서 보증금을 반환을 해줬는데요. 집을 더 사겠다고 대출을 받는 목적도 아니고 목적에 따라서 좀 유도리 있는 대출 기준이 필요할 듯 합니다. 자, 시장 가계부채 여건을 보아가면서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상향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무주택자들 LTV 상향 조정해준다고 해도 금리가 너무 높으면 뭐 그림의 떡인 셈이죠. 이건 더 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저희 임대차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차 시장 구조의 안정화 도모라고 얘기가 되어져 있는데 자 이제 스물스물 또 등록 임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 아파트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다시 얘기하면 임대사업자 얼마 전부터 이제 아파트가 안 됐었잖아요. 등록되는 게. 그런데 아파트도 등록을 재개하겠다. 그럼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들한테 야, 이 아파트를 좀 더 사봐. 막 이렇게 부추기는 얘기 같은데요.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 6억까지 그런 아파트까지는 등록이 허용된다고 하고요. 또 소형 평수라면 취득세 감면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6억 원 이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6억 원 이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임대주택 등록할 때 양도세, 종부세 계산해서 주택수에 넣지 않겠다고 합니다. 진짜 부활을 하기는 하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임대차법. 이거 정말 임대차법. 이거 개정을 좀 할 것 같은데요. 요즘 깡통 전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차 계약할 때 말입니다. 선순위 보증금, 임대차 정보, 그 다음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까지 이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필수로 진행합니다, 이제. 자, 이제 임대인 분들 제발 그 계약서 쓰실 때 버럭 화내지 마시고요. 안정된 임대차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2023년 경제정책 중에서 부동산 관련 내용만 좀 살펴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여기에 금리까지 좀 내려준다면 그럼 또 날개를 달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이번 그 발표하는 거는 정부가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다주택자들한테 SOS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투기 세력으로 몰았죠. 그래서 어떤 징벌적인 세금을 매겨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했다면 이제는 정상화시켜서 활기를 좀 띄워보자라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자,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사실은 계속 정책이 쏟아질 거다라고 말씀들 하셨는데 새해에도 계속 바뀌는 상황을 바쁘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다주택자시든 무주택자시든 잘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이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